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쏘고 싶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이라는 곳. 말 그대로 미국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총격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의자는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인물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진술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특정해서 겨냥했다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단순한 정치 테러 사건으로 읽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사람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력을 보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기계공학 전공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컴퓨터과학 석사 출신입니다. 그냥 이공계가 아니라 미국 최상위 엘리트 이공계 인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단순한 총격 사건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거든요. 이 소식이 일본에 넘어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에 좋아요 2만 개가 넘은 베스트 댓글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극단으로 가면 그게 제일 무섭다. 기술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라고요. 그 아래 두 번째로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정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갈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 내부 갈등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보수와 진보 갈등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 용의자가 들고 온 것, 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산탄총, 권총, 그리고 흉기 여러 자루, 완전 무장 상태였어요. 이건 충동적인 공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돌파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반센미터 거리까지 돌진했다. 고요. 46m면 거의 바로 코앞입니다. 그 거리까지 뚫렸다는 건 경호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그대로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연히 막은 게 아니다. 이미 절반은 뚫렸던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일본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일본도 절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거든요. 이 두 의견이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한 가지 독특한 층위가 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총격이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고 있어요. 한 언론인 출신 블로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병들면 전 세계 동맹국들이 전부 흔들린다. 일본은 지금 그 충격파를 직격으로 맞을 위치에 있다라고요. 이 발언이 일본 정치 커뮤니티에서 수만 번 공유됐습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내부에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시작됐거든요. 보안 강화는 당연한 수순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내부 감시 강화 흐름입니다. 특히 고학력 기술 인재들, 이쪽을 집중적으로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미국 보안 커뮤니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정확히 그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결합되면 그 파괴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냥 총 들고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미국 내부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논의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AI, 개발자, 이공계 인재들이 이제 단순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빨리 읽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벌어질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3년, 5년 뒤를 보면 이 시점이 분기점이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세 번째 반전이자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투자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 사건 이후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정보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정치 이벤트의 안전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외 행사, 특히 정치나 경제, 투자 관련 네트워킹 행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일반인들은 위험하니까 안 간다고 빠지겠죠. 근데 일부는 오히려 그 틈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정보 격차를 만들고 정보 격차가 결국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사건 직후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어요. 한 일본 경제 분석가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아시아 자본, 특히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일본 경제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 투자자들도 주목해야 할 시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라고 뉴스로만 소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계산하고 계신가요? 이 선택의 차이가 5년 뒤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야기를 좀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충격은 일본에서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 일본은 정치 행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보안은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이번 미국 사건으로 다시 소환된 겁니다.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베 사건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배웠다. 미국도 이제 그 교훈 앞에 서게 됐다라고요. 그러면서 이 평론가는 덧붙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다. 단순한 정신 이상자의 범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어요. 이 시각이 일본 내에서도 점점 주류 해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사건에서 동시에 터진 게 사실 3가지입니다. 엘리트의 극단화, 정치 갈등의 폭발, 보안 시스템의 균열. 이 2가지가 한 사건 안에 동시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그냥 사건 하나로 보이겠지만 합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보면 정치적 폭력 사건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1960년대가 딱 그랬거든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로버트 케네디. 당시와 지금을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위기의 구조는 닮아 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유명 정치 분석가 한 명이 이번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라고요. 이 글이 24시간 만에 수십만 번 공유됐습니다. 그냥 좌우 정치 싸움으로 보는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자극적인 한마디로 보이겠죠. 근데 구조를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맥락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국인 시청자 입장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챙겨야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정치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건 거시 경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투자 판단에도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완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지는지 아니면 리스크온 분위기가 오히려 살아나는지를 지금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일반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총격, 검거, 혐의 이 3단어로 정리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층위가 있습니다. 그 층위를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이 앞으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구조를 읽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 사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베 사건 트라우마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미국 정치가 흔들릴 때마다 일본 안보 전략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의 무게를 생각하면 미국 내부 균열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일본 국제정치 전문가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내부 혼란에 빠질 때 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무거운지 지금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도 안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오늘 이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 3가지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엘리트의 극단화, 보안 시스템의 균열, 그리고 정보를 읽는 자와 못 읽는 자의 격차.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흐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받고 잠깐 얘기하다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일부는 그 안에서 구조를 읽고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궤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 단순히 미국의 총기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엘리트 계층의 이탈과 시스템 균열이 동시에 나타나는 더 큰 붕괴의 신호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런 흐름을 계속 빠르게 분석해서 가져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세요. 알고리즘이 계속 이런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좋아요 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